안녕하세요. 네, 연문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서지컬 가이드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서지컬 가이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케이스에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워크플로우와 실제적 임상 응용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랩에 맡겨주시면은 환자는 처음에 이 만들어지는 과정 술전에 한번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날 오게 되면 두 번의 내원만 가지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먼저 CT를 찍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캔이란 거는 인트라오랄 스캐너 같은 장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또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다거나 아니면은 완전 무치학자 같이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인프레이션을 떠서 과거의 방법대로 인프레이션을 뜬 다음에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과 이 CT를 찍은 파일, 즉 CT 파일과 스캔 파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요게 플래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플래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원장님의 컨펌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술자의 컨펌을 받은 다음에는 프린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델리버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T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CT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스캐터링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데이터와 가 이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하는데 요즘에 트리오스라고 하는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물론 아니어도 다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스캐너, 즉 익스트라 오랄 스캐너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톤을 부은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스캐너는 음영 스캔을 지원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스캔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직접 모델을 보내서 그냥 그걸 저희가 스캔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과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는 거는 반드시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가 만나야만 되는 일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항상 왼쪽에는 CT 데이터가 뜨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스캔 데이터가 뜨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경로를 거쳐야만 가이드가 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정합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은 머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머징이 잘 되면은 가이드를 만들었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리고 머징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가이드를 만들기 어렵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머징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머징이 잘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머징 데이터와 이가 이제 현재 오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기서 표시를 해줍니다. 오른쪽은 정합이 굉장히 잘 된 건데요. 정합이 잘 되게 되면 치아에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되죠. 정합이 잘 되는 거 안 되고 해서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게 이 CT의 스캐터링입니다. 아무래도 보철물이 많고 임플란트가 특히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스캐터링이 CT에서 생기기 때문에 정합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정합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 3점 정도를 찍어서 이 3점과 CT에 있는 3점과 스캔에 있는 3점이 똑같은 점임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가 한 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 상에서 플래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래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이 동영상으로 한번 이 만드는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CT 데이터고 이쪽에 있는 게 스캔 데이터인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점을 몇 개 찍어서 3개 정도 찍어서 점이 같음을 알려주면 이렇게 정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합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스캔 데이터, 여기는 CT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완벽한 어떤 해부학적을 알 수가 있고요.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같이 파노라마 모드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너브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너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왁스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왁스업을 통해서 나중에 크라운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겠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픽스처의 나사 홀이 어디에 뚫려서 정말로 픽스처의 센터와 이 로딩을 받는 크라운의 센터가 어느 정도일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각 회사에 맞는 임플란트 라이브러리에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대입을 해보게 됩니다. 대입을 해봐서 임플란트의 각도를 요리조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여기 보이시는 스크류 홀이 어디로 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스크류 홀이 어디로 오는지만 알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머지 이제 보철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놓이게 되고를 알 수가 있죠. 여기 검정 보이는 부분은 블럭아웃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이드가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디자인이 되게 되면 이걸 3D 프린팅을 하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먼저 오게 되면 정합이라고 부르는 머징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왁스업을 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비교적 요즘에는 이런 임플란트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히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원장님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정밀하고 원장님 뜻에 맞는 그러한 임플란트가 식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술전 분석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술전 분석 파일들이 SNS를 통해서 술자의 어떠한 그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 같은 데에서 직접 볼 수가 있고, 요걸 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 다시 한번 술전 분석 파일이 보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컨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이드는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술전 분석 파일이고 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요즘에 참 프린터들이 여러 좋은 프린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빠릅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프린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 슬리브라고 하는 이 부분은 프린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해진 규격의 슬리브를 여기에 끼워 넣으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소독을 거쳐서 이제 납품이 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때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가이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고 임플란트의 픽스처의 사이즈, 그 다음에 뎁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트리밍을 해야 되는 거면 본 트리밍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지컬 레포트와 그 다음에 어떤 드릴링을 어떤 순서로 잡아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드릴링 프로토콜, 그 다음에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델리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키트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키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이오템의 올가이드 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건 티슈 펀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티슈 펀칭과 본 플래트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드릴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파이널 드릴입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앵커 부분, 그 다음에 이 각종 커넥터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통상적인 테이퍼 드릴 키트와 유사하게 생겼으나 위쪽에 가이드를 꼭 받아야 되는 가이드와 슬리브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따라서 이 정확하게 드릴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이드 부분들이 상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버티컬 앵커는 어떤 거냐면 이건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인본 타입인데 본 안에 2mm 드릴링을 하고 여기다 이걸 채워넣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mm 드릴링을 먼저 한 다음에 가이드를 서지컬 가이드를 고정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보시다시피 2mm 드릴링만 살짝 하고 요걸 끼워서 고정을 얻은 다음에 그 옆치아를 같이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버티컬 앵커인데 이거는 인 픽스처 타입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먼저 제일 안전한 부분에 하나를 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앵커를 채워서 넣게 되면은 가이드를 이 앵커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치약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면서 나머지 홀 부분을 쉽고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죠. 또 이걸 끼운 채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엑스레이 상에서 과연 내가 원했던 경로대로 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중간 점검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픽스처를 인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부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 티슈 펀치입니다. 그래서 픽스처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픽스처 꼭 사이즈만 따질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에 본 플래트닝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조직도 뚫지만 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이 픽스처의 상부 탑하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픽스처의 상부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슈 펀치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무식도를 보시면 이렇게 티슈 펀칭과 본 플래트닝이 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드릴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 그 다음에 상부가 2.9, 하부가 2.3인 테이퍼 드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드릴들은 픽스처의 고유 사이즈에 맞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가이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직경하고 일치되는 데까지 파이널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액션은 통상적으로 어떤 멘트가 없는 한은 9mm 탑에서 이루어집니다. 픽스처에서 9mm 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이드의 탑은 9mm가 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드릴 길이는 표시가 되기로는 10mm 드릴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 10mm 드릴은 이 실질적인 길이는 19mm가 되겠습니다. 가이드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 9mm를 포함해서. 그러나 10mm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10mm 드릴 하면은 레포트에 10mm 나와 있으면 그냥 써 있는 10mm 드릴만 운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근데 꼭 10mm를 넣어야 되는데 10mm를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때는 10mm 픽스처를 넣어야 되는데 11.5mm나 13mm 픽스처를 넣는 것처럼 드릴을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큰 걸 잡으라고 가이드 레포트에서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슬리브에서 옵셋이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 옵셋을 부여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보이는 이 선이 연조직의 어떠한 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대로 제작을 하게 되면 가이드의 이 슬리브가 연조직에 눌려서 이 가이드가 장착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리브를 1.5mm나 3mm 정도로 위로 올려버리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옵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옵셋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mm 픽스처를 심더라도 드릴은 11.5mm를 잡아서 넣어라, 이런 부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레포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드릴을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슬리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리브에서 오목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목한 부분의 역할은 나중에
되게 유용한 부분일 수 있는데 헥사의 위치를 내가 정한 위치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리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